네, 오늘 저는 좋은 물, 이스프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어제는 3월 22일이었죠. 화면이 지금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넘어갔네요. 네, 어제는 3월 22일, 네,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물이 부족해지자 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유엔에서 지정한 날이 바로 세계 물의 날인데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고요. 2025년이면은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우리 자연과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데요. 우리 리더님도 오늘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도 또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WHO에서는 모든 질병의 80%는 물과 관련되어 일어나고요. 또 모든 질병의 80%는 좋은 물로 호전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옛 선조들도 이런 물의 효능에 대해서 인식하고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다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마시는 물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에 아주 중요한 물, 이 물이 우리 인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혈액의 83%, 뇌에도 75%고요. 정말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구성하는 게 바로 이 물인데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기까지 우리 세포 속에 이 수분의 농도는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화라는 거는 우리 세포 속에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내가 마신 이 물 한 잔 혈액으로 가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고요. 뇌로 가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마신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한 잔의 물이지만 몸속으로 들어간 물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기능을 수행한다. 물은 혈액의 주 성분을 이룬다.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 위에서의 물은 소화액으로 존재한다. 음식물을 부드러운 형태로 유지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역시 주 성분은 물이다. 십이지장으로 흘러가 영양분의 소화 흡수를 돕는다. 물은 또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며 뼈가 마모되지 않도록 돕는다. 심장에 도달한 각종 노폐물은 물에 의해 용해돼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렇듯 물은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 그리고 배설 등 총체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네. 정말 이 마시는 물,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큰데요. 이 물이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요. 5%만 부족해도 미열이 나고, 그리고 10%만 부족해도 신장 기능이 멈추고요. 20%만 부족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 정말 잘 마셔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대소변이라든가 땀, 호흡 이런 거를 통해서 하루에 2.6리터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이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물을 잘 마시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70% 이상이요. 물을 1리터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최소 권장량인 2리터의 반도 안 되는 양인 1리터조차 제대로 마시고 있지 않죠. 또 어떤가요? 물도 잘 마시고 있지 않은데 우리 커피, 그 다음에 음료, 차 이런 걸 너무 많이 즐기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수분량을 더 빠져나가게 하고 우리 몸을 만성 탈수 상태로 만들게 하는 요인이죠. 벤벤 갤리지 박사님은 물 치료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많은 만성 질환들, 천식,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이 모든 질환이 바로 우리 몸에 탈수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약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만성 탈수를 없애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를 잘 나타내는 실험이 바로 SBS 스페셜의 물 한 잔의 기적이라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물을 정말 잘 마시지 않고 커피라든가 음료를 즐기면서 정말 많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원 탈수 상태가 확인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미네랄이 풍부한 1리터의 물을 마시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만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정상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충남대학교 화학교수인 이계욱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약도 아닙니다. 물론 물만으로도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이 물이지만 이 물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유일하게 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도 잘 섭취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 물, 좋은 물로 채워줘야 되겠죠. 좋은 물은 물 속에 산소가 풍부해야 되고 미네랄이 또 풍부해서 약알칼리, pH 7에서 8이 약알칼리성의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리고 물 속에 어떠한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없어야 해요. 이게 바로 좋은 물의 조건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있나요? 원수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여러 가지 생활 하수,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들, 병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병균들, 그리고 제초제, 살충제 이런 농약들, 비료, 또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분뇨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강의 흐름도 바꾸고 갯벌을 땅으로 만들고 이런 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썩고 오염이 되어 가고 있죠. 이런 일로 많이 식수가 오염이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기사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에서 나프탈렌이 나오고 우라늄이 검출되고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육각흐름을 무단으로 방출하는, 그리고 이건 매년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이런 것들로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이 되고 매몰되죠. 이 매몰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또 우리의 원수들을 많이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물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약물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던 약물들도 약국이나 이런 데 가져다 주지 않고 그냥 무심코 버리게 되죠.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의약물질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이런 의약물질도 의약물질로 물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원수가 오염이 됐는데 이 물을 이제 수돗물이라는 그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오죠. 하천이나 댐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에 이제 소독을 잘해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되는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들이 이 과정에서 잘 소독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은 거의 그대로 저희 가정에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 처리 과정으로는 이것들을 없앨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거에 오존이라든가 활성탄 여과 방식이라는 이런 고도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많은 이런 정수 처리장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박테리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 소독을 하는데 이 염소 부산물이 우리 몸에 또 많은 유해성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돗물이 정수가 돼서 각 가정에 공급이 될 때 긴 수도관을 타고 오죠. 하지만 전국 수도관에 32%가 이미 21년 이상이 된 그런 노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이나 포항, 서울, 강원, 전국 곳곳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죠. 바로 이 녹슬고 노후된 수도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이 녹슨 관을 이렇게 화학 물질로 코팅을 해서 이 에폭시 배관이라는 거를 설치를 했죠. 여기에서 또다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는 기사도 많았어요. 이 비스페놀 A라는 환경물은 우리 몸속에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발암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이 고스란히 수돗물에 있다는 거죠. 이게 5년 전 2015년 기사예요. 근데 작년에 이런 기사가 또 났어요. 5년 전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 비스페놀 A라는 이 물질이 여전히 별도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물속에는 여전히 이 비스페놀 A라는 유해 물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끓여 먹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팔팔 끓입니다. 하지만 이 끓인 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끓인 물은 여러 가지 무기, 유기, 안 좋은 유해 물질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생수를 사서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생수는 가공식품입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요, 방부제, 살균제, 패백제를 첨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공 과정에서 방사선이나 오존으로 살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 분자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 물 속에 방사능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트,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죠. 여기에는 프탈레이트라든가 비스페놀 A와 같은 많은 환경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나 유통 과정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보관이 되고 운송이 되죠. 역시나 많은 발암 물질들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요즘은 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들이 있고 또 미세 플라스틱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하죠. 자, 끓인 물도 생수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떤 정수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선택 방식이죠.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해서 정수된 물이 물탱크에 저장됐다가 공급돼요. 이건 기공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요. 정말 안 좋은 것도 제거하지만 물속에 정말 있어야 할 미네랄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죽은 물, 산성물이라고도 pH 농도가 산성인 그런 물이에요. 그리고 이 정수 과정에서 높은 수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를 설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전기료도 발생을 하게 되고 1리터의 물을 얻기 위해서 3리터를 버려지는 이런 물 낭비가 심한 정수기가 바로 이 정수기인데요.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고급된 이후로 암 발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테리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이 독일에서는 이 음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그래서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이 정수기가 얼마나 유해한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중궁삼합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혈액을 걸러주는 인공신장 투석기의 필터를 사용한 방식인데요. 저 가느다란 실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렇게 구멍이 뚫린 실이 수천 수만 개의 가느다란 실 사이로 물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미네랄은 통과하지만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은 저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실 사이로 오히려 수로가 만들어져서 정수 능력이 또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필터 교체는 매뉴얼에 적힌 그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늘 우리 뉴스에서는 정수기의 위생 상태의 불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니켈이 나온다, 물속에 니켈도 떨어지고, 그리고 곰팡이가 피는 이런 정수기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면 정말 어떤 정수기를 써야 될까요? 앞에서 제가 원수에서 말씀드렸던 너무 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 원수의 유해물질은 다 거르고 물속에 좋은 미네랄은 고스란히 살리고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살균할 수 있는 정수기, 그리고 수조가 필요 없는 직수 방식의 그런 정수기, 그리고 필터 교환 시기도 바로바로 알려주고 우리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 정수기, 그리고 내가 아니라 제3자 기관에서 정말 좋다고 인증을 해주는,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이러한 정수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바로 이 정수기가 이스프링 정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물 하나만을 생각하고요. 좋은 기술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정수기가 바로 이 이스프링 정수기예요. 이스프링 정수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요. 이게 의도가 이 정수기를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메이 생필품 제조 공장 시설 가동 후에 더 깨끗한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바로 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전 세계 75개 연구소 1000여 명의 과학자와 영양학자가 30년의 연구 끝에 여기에는 무려 28,000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인 기관인 NSF에서 정말 까다로운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정수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20개 이상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4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죠. 이 정수기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압축 카본 필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코넛 껍질을 분쇄하고 가열해서 얻은 탄소로 만든 필터예요. 무려 잠실 야구장 면적의 약 16배의 표면적을 가진 활성탄을 압축하고 있고요. 0.2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한 300분의 1의 크기죠. 이 크기에 해당하는 유해한 밀입자를 다 걸러내요. 그리고 물속에 그래서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요. 하지만 물속에 꼭 있어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미네랄을 고스란히 우리 지켜주는 게 바로 이 압축 카본 필터의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마시기 직전 압축 카본 필터를 통과한 물엔 아직까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시기 직전 바로 살균하는 방법이 바로 자외선 UV 살균 램프입니다. 자외선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속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바로 아메이의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 무선 UV 램프를 통해서 마시기 직전까지 살균합니다. 그리고 이 자외선 살균 램프가 물속에 들어가 있죠. 보통 물과 전기가 이렇게 공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스프링은 이커플드 테크놀리라는 기술을 탑재했어요.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이 기술의 특허력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요, 타사 정수기에 이렇게 분해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저런 전선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전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전선들이 있어요. 저 보통 렌탈을 하면은 3년은 유약금이 없고, 그리고 5년이 되면 이게 본인의 정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전선이 물과 계속 공존하는 사이에 기계는 얼마든지 노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위약금이 없어지고, 5년이 되면 내 거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또한 이러한 모든 기술력을 NSF라는 WHO와 협력 기관을 맺고 있는 NSF에서 인증을 받고 있어요. 물이 들어가는 곳부터 나오는 곳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NSF의 인증을 받고 있어요. NSF 인증은 정말 까다로운데요. 35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요. 매 5년마다 재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가 되는데요. 저희 이스프링 필터는 다 쓴 필터, 새 필터가 아니라요. 다 쓴 필터를 가지고 가서 이러한 인증을 받았어요. 첫 번째 42번, 냄새 등 심미적 요인에 대한 감수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9% 비활성화시키는 55번을 받았어요. 이 항목은요, NSF 최초로 이스프링 정수기가 받은 인증입니다. 그리고 물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약물질들이 있죠. 우리 항생제라든가 항간질제, 소염 진통제, 농약이라든가 제초제, 여성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이 물속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는 NSF 401, 바로 신종 오염물질 15가지에 대해서 모두 걸러내는 그런 거를 인증받은 유일한 정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녹조 보이시나요? 여름철에만 녹조가 생기는 게 아니죠. 요즘은 계절적으로 녹조가 너무 심할 때가 많은데요. 이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가 발생을 해요. 간에 정말 치명적인 독소인데요. 이 독소도 제거해주는 또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과불 화합물이 검출이 돼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었는데요.
아메이의 이스프린 정수기는 물속에서 코팅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PFOA라든가 PFOS 같은 이런 과불화 화합물도 다 걸러주는 그런 인증을 받은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수기를 어떤 코디와 저와 정해진 날짜에 검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사용 환경과 패턴에 따라서 분명히 그거 체크 받아야 되는 거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아메이 이스프린 정수기는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24시간 365일 정수기의 상태를 체크해줘서 최적의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또한 다 쓴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면요, 내가 사용한 정수기의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고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시간과 횟수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는요, 내가 이 정수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더 사용량을 늘려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또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스프린 정수 방식은 깨끗한 직수 방식이죠. 정수화물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정수된 물을 저장 없이 즉시 흘려보내는 직수 방식을 처음부터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정수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물낭비도 없고요. 또 빠르게 정수된 물은 식수는 물론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야채를 씻을 때 세척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조리수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치할 때 우리 입안 헹궈야 되잖아요. 저는 이 양치물도 아메 이스프링 물을 또 꼭 권하고 싶고요. 우리 가족과 또 같은 반려동물이 있으시다면 이 반려동물에게도 좋은 물, 이스프링 물을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요, 정수할 때만 전원이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지 않고요. 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5년 동안 사용했을 때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요, 1리터에 약 83원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속에 있는 많은 위험한 유해물질을 다 거르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미네랄은 그대로 다 통과시킨 정말 좋은 물인데요. 이 물이 1리터에 83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쓰면 쓸수록 이 가격이 정말 비싸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정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에 앞서서 어제가 세계 물의 날이었고 정말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요.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는 정수 과정에서 버려지는 물이 없어요. 가정의 물 낭비는 물론이고요, 자연의 물 소비량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물을 만드는 기술 넘어서 자연까지 아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정수기예요. 네. 그리고 보통 이 필터 하나가 5,000리터를 정수를 하는데요. 이 5,000리터를 계산해 보면요, 2리터 페트병 2,500개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필터예요. 쓰레기 문제라던가 그리고 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요즘, 이 이스프링 필터를 씀으로써 페트병 2,500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타사와 정수기 필터를 비교해 보면은요, 저희 정수기는 저렇게 수시어 압축 카본 필터, 정말 잠실 야구 경기장 16배의 표면적을 압축한 그런 아주 단단한 압축 활성탄이 들어가 있고요. 그 가운데 저렇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앰프가 있어요. 근데 타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순양도 그렇고 타사는 자외선 살균 앰프도 없어요. 새로 필터를 사게 되면 1년 또는 5,000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데요. 새로 산 필터는 저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깨끗해요. 하지만 1년을 다 쓰고 보면 저렇게 녹물이 많이 묻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녹이 전혀 묻어나 있지 않고 깨끗하면은 되게 안심하세요. 지금 물이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물속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유해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후된 간을 화학 물질로 코팅한 에폭시 배관을 통과한 물은 저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정말 유해한 물질을 이스프린 정수기는 다 걸르고 있습니다. 저렇게 녹물이 나오는 물을 바로 저렇게 깨끗한 물로 정수하고 있고요. 태국에서 홍수로 물난리가 났을 때요, 저 흙탕물을 바로 정수할 수 있는 유일한 정수기가 바로 이스프린 정수기였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아메 이스프린 정수기를 공식 정수기로 결정할 정도로 그 미치는 영향이 컸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의 공사 현장, 이런 공사 현장은 정말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이런 흙탕물을 바로 정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메 이스프린 정수기의 기술력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 식물도 압니다. 수돗물과 역삼투압 방식, 그리고 이스프린 방식으로 양파를 키웠을 때 뿌리도 더 깊게 내려가고 줄기도 더 길게, 그게 바로 이스프린 정수기로 키운 물에서 저렇게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 그 물, 야채 씻고 남은 물을 화분에 많이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고요. 그 잎도 너무 초록색으로 되게 선명하고 예쁩니다. 아메 콩나물로, 아메 정수기로 키운 저 콩나물, 그리고 갓 잡아온 올챙이를 아메 이스프링으로 키웠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잘 자란다는 거. 자, 마지막인데요. 네, 저는 2009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때 아메이 정수기를 만났어요. 제가 처음은 신혼 때 삼땡땡 물을 먹고 있었어요. 생수를 먹고 있었죠. 지금의 스폰서님으로부터 생수가 유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발암물질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신혼 때 바로 아메이 정수기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11년 차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제 뱃속에서부터 그 이스프링 물을 먹고 지금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제가 2009년에 이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는 3가지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요, 신종 오염 물질,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그 다음에 과부라 화합물도 다 거르고 있다는 그런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새로운 필터, 새로 업그레이드한 필터를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요, 정말 제가 처음부터 썼던 그 필터, 그 필터부터 이거를 다 걸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만을 보고도요, 너무 안심이 됐고요. 제가 신혼 때 선택한 이스프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지금 좋은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가 이스프링의 좋은 물을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탈수가 일어나지 않게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이 좋은 물, 오늘 이 공부한 이 내용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서 또 이런 좋은 물 통로자, 그런 귀한 통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